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내일장에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조정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쉬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난주에는 이제 현대차의 또 애플 협업 소식, 또 오늘은 삼성전자가 인텔로부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받는다. 그리고 인텔이 자기 생산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이제 외주를 통해서 소위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함에 따라서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쪽에 수혜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로 삼성전자 많이 갔는데요. 아무튼 지수가 오를만큼 또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오늘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의 거리가 무려 150포인트의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는 그런 신호이고 결국 과열을 시키는 그런 조정이나 횡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그리고 신규로 진입할 종목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고 최근에 그 미국의 경우에 기술주들이 사실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가 지난 주말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많은 과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그런 그것은 이제 추격의 관점보다는 이제 잘 관리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그렇다고 해서 상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아마 내년도죠. 내년 한 3, 4월 정도까지는 경기 회복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연말까지의 강세 기조는 계속 유효하니까 많이 빠졌을 때는 또 새로운 종목 쪽으로 편입하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차익 실현하는 그런 매매와 신규 투자를 소위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열된 시장에서 당연한 조정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 회복이 좋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격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대응해보자라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100% 가운데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8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키워드 10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겹치는 키워드 없이 참 다양한 키워드들이 올라왔는데요. 1위는 반도체 대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전기차가 위치하고 있고요. 3위에 방산주,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에 언택트,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죠. 5위에는 2위에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직 테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6위에 오랜만에 항공주 자리했고요. 7위에는 운송주가 랭크가 됐습니다. 8위에 카메라 모듈, 9위에 자율주행, 10위에는 가상화폐 키워드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종가 상황과 함께 10위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요. 네, 삼성전자 오늘 2.48%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9% 넘게까지 치솟았죠. 2위에는 현대차가 차지했습니다. 어제 전거래일에 이어서 급등 랠리 이어가고 있죠. 네, 3위에는 빅텍이 자리하고 있고요. 4위에 카카오 오늘 장중 6%대까지 치솟았는데 종가 역시 4.38% 상승하면서 멋진 상승 탄력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요. 3.89% 상승폭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 주목받았습니다. 4.3%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동방 상한가 기록하면서 또 쿠팡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좋은 성과 내고 있습니다. MC넥스, 텔레칩스 모두 현대차의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했죠. 현대차 납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큰 폭의 급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비덴트는 오늘 2.44% 상승했네요.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2위에 자리한 현대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애플카의 협업 기대감에 연일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목표가를 내다봐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 시점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종목은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중기적으로는 좀 계속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쨌든 그 전기차에 대한 생산 계속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금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을 포함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와 부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소재 이런 부분의 기술력들 더불어서 또 IT 부품주들의 부품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 내지는 수요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국의 IT 기술과 배터리 기술 그리고 완성차 기술들이 모두 통합된 그런 형태의 경쟁력이 애플을 유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단 이것이 지금 나온 것은 아직 뭐 결정된 그런 상황들이 없이 지금 오른 거라서 과거에 그 전기차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처음 갈 때 급등을 하고 나서 또 조정도 큰 폭으로 받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우에도 뭐 내일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 찍었던 고점을 뭐 만만하게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내일은 그 의견을 드리긴 드리고요. 아주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2030년 뭐 여기까지 보고 가야지 이번에 나온 이 재료가 당장 뭐 현실화되거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중간중간에 큰 출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당장 내일은 조금의 상승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길게 내다봐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4위에 자리한 카카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카카오의 빵빵한 자회사들이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가 상장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뭐 자회사가 상장하는 이 문제만 아니었다면 오늘 사실 오르기 어려운 그런 자리였고요. 네. 기술적으로 전고점 근처 언저리 가면 저항이 예상되니까 바로 지금 전고점에 딱 올라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고.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아마 내일 정도 전후부터는 좀 쉬지 않을까 싶어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좀 쉬어갈 것이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올해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혹시 눈여겨보시는 신규 상장주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사실 신규 상장주들보다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수가 3,200선에 오면 지수가 이제 부담이 되는 자리에 와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네. 이런 자리가 되면 보통 지수가 고공권에 있을 때는 신규 상장주 잘못 사면 이제 고점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탄탄한 그런 펀더멘탈과 저평가된 종목을 해야지 신규주들이 이제 바람에 따라서 잘못 사게 되면 지난번에 박살난 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그런 사태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네. 올해는 신규주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온 이후에는 오히려 좀 탄탄한 종목, 저평가된 종목을 관심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주보다는 좀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종목을 선점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5위에 자리한 SK이노베이션입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죠. 오늘 2차전지 대표주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또 코스피가 밀리면서 SK이노베이션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애플이 현대차에 대한 협업을 제안했다는 소식으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뭐 아직 고가까지는 조금 여유가 남아 있는 상태고 SK이노베이션은 33만 원 넘어서면서부터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윗꼬리는 달긴 했지만 어쨌든 한번 내친 걸음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의 상승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도 이 종목은 33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자리 언저리 그 정도 저리 근처 언저리에서 이제 1차 목표치를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뭐
뭐 2차 전지 전반을 논하기보다는 종목별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여지가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그 전기차도 그렇고 현대차 호재도 삼성전자 호재도 이제 다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요. IT 섹터나 전기차 섹터도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앞으로 뭐 33만 원, 35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부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LG화학의 발걸음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미국의 테슬라가 지난 주말에 좀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는데 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고 지금 성장주 중에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는 이미 거의 고점을 다 친 상태이고요. 네. 근데 남아 있는 마지막 종목 테슬라인데 테슬라마저 좀 쉬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은 것은 지난주 말의 모습이 좀 그런 형태이고 어쨌든 뭐 이 모든 그 시장과 관련된 호재들이 사실 대부분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의 경우에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나 시장이 이제 그 경기 관련주들이 아직 그 미국에도 여전히 28만 명 정도 전후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소위 언택티드 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기차라든지 또는 IT주들이 언택트가 갈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가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성장주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전기차 관련 종목들 큰 폭의 등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는 관련 종목들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오늘 뭐 장중에 LG화학이 100만 원 넘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항상 이렇게 그 다들 흥분한 자리가 과거에 보면 대형주들의 경우에 특히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한 두 달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재들이 이미 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테슬라의 주가 향방을 좀 주목하면서 대응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7위에 자리한 동방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쿠팡이 미국 나스닥 예비심사 승인을 받으면서 쿠팡 물류 전담 운송사로 알려진 동방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내일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신선한 그런 재료에 속하기 때문에 네. 바닥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요. 내일도 아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쿠팡이 이제 나스닥으로 바로 직접 가게 되는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스닥에 직상장하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주 네. 보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신선하다고 보고 또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상장 소식 이런 신선한 재료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쿠팡 이츠, 뭐 쿠팡 북스 다양한 분야 이번엔 OTT 사업으로까지 쿠팡이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쿠팡 아시아의 아마존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 관련해서 제가 멘트를 내기 상당히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인 것은 네. 어쨌든 그 단기적인 것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이 서비스 회사들은 브랜드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 브랜드를 대한민국 그 회사, 물류회사나 택배회사가 갖추자면 결국은 한류의 흐름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 한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쿠팡의 뭐 물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은 적어도 아시아권에서의 그 쿠팡의 어떤 브랜드 자체는 우리 BTS나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우리 기업들 또 한류의 바람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서비스 업체는 결국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브랜드는 우리 한류의 확산과 함께 갈 것이니까 한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그 쿠팡의 앞으로의 앞날도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류의 흐름과 함께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나스닥 상장 자체는 쿠팡 쪽에 좀 좋은 평가로 작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제 직상장한 네. 종목이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렇다면 이 재료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 거에 속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이 종목은 상승에 기대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10위에 자리한 비덴트입니다.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531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비덴트 장중에 10% 넘는 급등도 보여줬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그동안에 관련 종목, 관련 이슈로 많이 올랐지만 비트코인 가격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을 포함한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 자체가 사실 꼭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 가상화폐하고 다이렉트로 1대1로 매칭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보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라서 사실 너무 직접적으로 정책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비덴트는 사실 오늘 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어쩌면 미국의 소위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제거가 되고 있고 따라서 오늘 달러 강세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더 가기는 어렵지 않는 관점에서 비덴트도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있고 또 원화 강세 전환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비트코인 가격 급락 소식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양새도 많이 보였는데요. 그럼 이 가상화폐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은 익절 잘 하셔야 됩니다. 익절을. 왜냐하면 이게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상화폐는 예전에 튜림 열풍과 거의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소위 사이버 화폐 시장 내지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아무튼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경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유동성만으로 가던 그런 유동성 장이 아마 올해 연초를 중심으로 해서 반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네. 달러 약세에 대한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익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빅텍, 카카오, 텔레치스, 비덴트는 스탑이고요. 나머지는 고 의견을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남은 6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네, 오늘 참 베스트 종목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오늘 지수가 이제 멈추는 그런 자리에서 이럴 때 이제 인기주의 경우에 고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상승의 여유가 좀 있고 오늘 많이 안 오른 종목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은 대한항공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근방인 29,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목표가는 지금 제가 그런데 이 종목은 목표가를 36,000원으로 하도록 하고요. 네, 손절 라인은 24,000원으로 26,000원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대한항공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